안녕하세요. 작은 과학입니다. 작년에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이용한 항암 치료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만큼 저도 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펜벤다졸이 아닌 미생물을 이용한 항암 치료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이번 영상 제작에 참고한 논문은 2018년에 발표된 The Role of Bacteria in Cancer Therapy, Enemies in the Past, but Allies at Present 입니다. 세포는 일정한 세포 주기에 따라 분열을 하죠. 하지만 암세포는 이러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체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만 공급된다면 무한정 분열해서 비정상적인 종양을 만들죠. 그리고 혈관을 통해 주변으로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된 항암제나 항암치료법들은 보통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분열을 모두 방해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암세포의 세포 분열만 방해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메스꺼움, 구토, 탈모 등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항암치료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분열하는 세포도 공격을 받거든요. 또 항암제에 노출이 된 암세포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세포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즉 내성을 가지게 돼요. 또한 항암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을 생산해서 항암 치료의 효율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항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항암 치료의 문제점 때문에 과학자들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항암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부 박테리아들은 암세포에 침입해서 군락을 이룬 다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세포의 생장을 지연시켜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암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클로스트리디아, 비피도박테리아, 살모넬라 종은 암 종양의 무산소 공간에 군락을 형성해서 암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갈시키고 결국 세포 괴사를 유도해요. 또한 이 박테리아들은 종양을 방패막 삼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의 면역세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하죠. 이로써 항암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겠죠.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항암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 경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플라마손 패스웨이 활성화예요. 예로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의 PPGPP는 암세포에서 분비된 신호를 망가뜨려 인플라마손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죠. 그 결과 암세포 내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양을 눈에 띄게 늘려서 암세포의 생장을 크게 감소시켜요. 여기서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 간에 사용되는 언어와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추가로 면역계는 항암 관련 물질인 TNF-알파를 생산하는데 이 물질은 암세포 주변 혈관의 출혈을 유도해서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가 암세포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이를 통해 항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죠. 다음으로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박테리아가 만드는 양전하를 띠는 펩타이드예요.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생분해되며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죠. 이 물질은 현재 사용되는 항암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요. 암세포의 세포막은 주로 음전하를 띠는데요. 이 때문에 박테리오신은 전하를 띠지 않는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죠. 예를 들어 대장균에서 분비되는 박테리오신의 일종인 콜리신은 실험실에서 사람의 여러 암세포주에 항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세 번째는 바이오필름이에요. 바이오필름은 박테리아가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항생제나 숙주의 면역체계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바이오필름은 병원성 박테리아가 흔히 만드는 물질이고요. 만성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지만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들이 만드는 바이오필름은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요. 네 번째는 혈관 형성 방지예요. 암세포 조각은 주변의 혈관을 통해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되는데요. 혈관 형성을 막는 단백질 유전자를 클로닝한 박테리아를 사용한 결과 항암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해요. 또한 박테리아 자체의 독특한 물질 대사 능력으로 암이 형성된 지역에 쉽게 침투하여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추가로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바이러스와 혼합하여 실험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를 온코라이틱 바이러스라고 해요.
박테리아는 암세포 내에 이 온코라이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해서 암세포에 대한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항암 치료에 있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십 년 동안 실현 가능하다고 증명이 되긴 했지만 실제 치료에 사용되지는 못했던 이유가 조절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작용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성을 약화시킨 박테리아를 연구하였죠. 이들은 부작용이 적거나 거의 없다고 밝혀졌어요. 박테리아 혼자서는 완전히 항암 효과를 낸다곤 하지 못하겠지만 기존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함께 사용된다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박테리아를 이용한 항암 치료법은 새롭긴 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실제로 치료 효과가 증명되어야 할 분야죠. 이상 작은 과학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고 올게요.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